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향후에 우리가 좀 역점을 둬야 될 사안까지도 제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그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압축적인 말씀들이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이 조금 내용을 좀 더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궁금하거나 이렇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다 이해하셨어요? 저 지방자치법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 제 117조에 요번에 하고 헌법 제 118조에 지방자치권에 의회를 둔다 하는 요번에 많은 개정을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권의 전면 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점이 있나요? 지방자치법의 전면, 그냥 이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쪽 분야를 공부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예. 일단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했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는 안 했다는 거지. 예. 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죠? 근데 네. 지금이라도 했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예. 지방의회의 그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도 도입한 거, 그다음에 주민 참여제도로 돼 명시를 있는 했는 거. 예. 주민 참여제도로 돼 있는 몇몇 요건을 기준 완화, 좀 학대 및 완화한 기준 거. 완화. 뭐 조례제정 개표 청구권과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킨 거.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소환법은 아직까지 개정된 건 아니거든요. 안 했더니. 그렇죠. 예.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 군의원이나 시의원 쪽 일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이거는 군의원이나 시의원, 지방자치의원들한테는 좋지만 일반 저희들 같은 시민활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네요, 솔직히. 뭐 저도 이제 평가를 한다면 실제로 그 국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뭐 자치사무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는 조항을 나중에 이제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말씀을 뒤에서 한 7, 8번째에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는 조항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조항은 바뀐 게 별로 없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국회에서 권한을 이양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지난번에 지방 일괄 이양법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그 지방 일괄 이양법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지방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결정된 사항을 입법적으로 조치를 안 하니까, 중앙정부가 입법적으로 조치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갖고 하려고 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없는 거예요. 아, 소관 상임위가 없다. 지방자치를 위한 소관 상임위가 없어요. 독일 같은 연방 국가들은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상원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지방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국회에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힘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염태영 정치적으로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안에 지방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최소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같은 형태의 상임위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권한들을 넘겨주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네, 맞아요. 지방에서 하기가 어렵다. 저는 전국 차원에서 통계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죠. 모든 걸 다 전국적인 기준 하에서 움직일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지방자치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근데 지방자치의 이념을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대통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죠,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국민투표를 하던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분리의 권력은 아니거든요. 입법 재량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대법원이 인정해 주지만 그 입법 재량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제한할 수 있는 통로들을 사실 헌법 개정할 때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 조항은 3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입법을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조항이 지금 일본의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 조항이거든요. 국회가 함부로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 의견을 제시를 해도 창고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회기가 거듭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윤창호법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 그 과정도 다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국회 안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회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존재해야 된다. 앞으로 분권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헌법 개정의 문제거든요. 헌법을 개정할 때 좀 더 분권적인 유형의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헌법 개정안도 사실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방자치 조항 몇 개 건드려 갖고 분권형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하여튼 굉장히 숙제는 많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창용 대표님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많은 고민을 해 오셨고, 또 여기 그 기초의회에서 의원 하셨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경실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한용 박사님이 학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관된 주제면 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한번 드리고 네. 보겠습니다. 예.
그 최한용 연구위원님 그 기본적인 그 큰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저도 분권 운동을 하면서 뭐 하여튼 이게 정말 지난한 과제다. 정말 지난한 과제고 하여튼 제가 늘 쓰는 표현이 1cm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분권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그 공론화 회원들이 22분이 실제로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나라의 주요한 결정권을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는 우리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위에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다. 위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 저 대구 달성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저희 분권 운동가들의 입장은 한상 크게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먹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저희들을 평가하고 한상 크게 차렸는데 왜 불만이 많으냐. 근데 먹을 게 없다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니 이거 선생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래서 시민들의 피부에 안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중요한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저 박사님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론장과 연계해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면 이것의 핵심 의제는 바로 읍면 자치가 폐지됐는데 32년 전에 이거를 다시 재도입하는 게 이번 지방자치법의 핵심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주민자치위원회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뭐 그런 내용도 제대로 이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어떤 주민들의 공론장은 바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단체화하는 게 60년 전에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데 어쨌든 공론장을 지금 자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론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자치가 도입되면 이게 제도화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기본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읍면동 자치 도입이 앞으로 조금 우리가 하여튼 같이 좀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자치가 없기 때문에 그 공론장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외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좋고, 네, 뭐 또 이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제안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나눠보죠.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최한용 박사님이 잘 말씀을 또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30몇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런 내용 오늘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답답해해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공론장을 한국 공론 포럼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태까지 안 했으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이게 문제라 그러면 이걸 널리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에 예를 들어서 한국 공론 포럼이 뭐 국회 산하에 있으면서 국회도 못하면 국민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바로 공론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 이렇게 아까 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지금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의 이거 뭐 무력감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헌법 개정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저는 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거 하고 뭐 자치 두 가지를 전국적인 주제로 가지고 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더 공론화하고 정면 돌파로 해서 헌법 개정에 뭐가 문제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 제기부터 해서 그걸 공론장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최한영 박사님도 답답해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하신 이창용 우리 공동대표도 그러시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만약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더 알기 좋게 해서 좀 많이 알리면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게 30년 동안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정우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제 강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채팅창에 뭘 하나 올렸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평화통일 관련해서 그 공론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과 관련된 공고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 단체들이 모여서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뭔가 하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7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요걸 계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들을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게 꼭 공론장이라고 해서 토론회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토론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정보 주셨네요. 네, 예, 우리 김경실 의원님 그 의원 그 활동 해보시니까 느낀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없고 제재가 많다 보니까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돼가지고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권화 되면 이쪽 지방에도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힘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앙에서의 관리보다는.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제안이 있는데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한 분 말씀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같이 치는 게 어떨까요? 좀 반응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근데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지방 의원 하시면서 뭐 권한이든 뭐 예산이든 뭐 하나 하려면 이게 법률 개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한두 분 말씀 더 듣고 우리 최한영 박사님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다가 또 박사님 또 정리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치현 선생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 박사님 발제 보고서 느끼신 게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사실. 진짜? 네네, 의원,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강의는 들어보고 했는데도, 사실 좀 관심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좀 새롭게 알게 돼서 좀 반갑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네요. 그래요. 네. 예.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대구 서구의 오세광 의원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 제가 좀 일본은 늦게 와가지고요. 네. 예. 저 강의는 좀 들었는데, 이제 구의원을 하면서, 그 지방에 이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자체의 어떤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 말은 지방세가 너무 이제 열악해서, 국세가 80%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부세, 교부금을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재정 구조 시스템 가지고 얼마나 지역에서 활기 있게 각 지역마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포함해서 우리 지방에 그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그 월급도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에 국가가 하는 보조 사업, 또 시가 하는 보조 사업, 거기 또 예산도 매칭이라고 해서 5대5, 또 뭐 광역 기초 포함해서 5가 되고 또 국가 예산 5가 되고 이렇게 매칭된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국가에서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정하잖아요. 그 관련한 사업을 또 공모 사업에 또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가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한 번씩 바뀌잖아요. 뭐 녹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자체가 제대로 그 자율권을 가지고 자주 재정을 가지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되면서 조금 이제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조금 더 이제 인원을 이제 늘려가는 게 이게 첫 이번에 그 변화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을 하면서도 아까 뭐 일을 많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고 정말 생활 정치를 하는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그런 뭐 보안등이나 또 뭐 골목길 또 가로등이나 이제 그 보행도로 인도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 정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모임에 이렇게 가면 의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한번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보면은 의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의회를 가깝게 생각하고 내 생활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내 지역에 사는 그 지역 구의원 한번 만나보고 의회도 찾아보고 그게 우리가 그 기초 지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도 가지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또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찾아주는 만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역량이 더 많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구의원으로서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평부 견제나 또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또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신명 선생님, 그 작년 올해 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 북구에서 의회하고 주민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공론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느꼈던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자치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까 최한영 박사님 말씀하신 건 다 못 들었겠지만 자치의 측면과 공론장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 뭐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아까 대구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지금 재정분권이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뭐 부산에서도 재정적으로 부산의 재정도 굉장히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중앙에 있는 여러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 보통 이제 국가 그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이제 국가가 5를 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5, 그 다음에 기초가 또 그게 5 이렇게 25%가 되는데 이렇게 부담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제 꿈꾸는 예술투라는 사업을 가져왔는데 의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꿈꾸는 예술투라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그 기초지자체 예산을 반영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서 그 돈을 전혀 이제 그 인정을 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어안이 벙벙한 왜 이거를 이렇게 승인 안 해주냐 이러면서 저기 구청장과 의회의 갈등 뭐 이런 같은 당이 다수 차지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공론장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게 그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100% 대변하고 있지 않다. 슬픈 현실인데요. 예. 그들은 진짜 그냥 이제 표를 구할 때는 주민들에게 업수를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의원들은 뭐 자기가 예산을 가져와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치적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벌어졌는데 부산에서 이제 한 구 북구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가지고 이제 풀뿌리 단체들이 다른 구랑 연대 일을 하면서 가서 얘기를 나누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앞에 강의는 못 들었지만 이제 실은 권한을 나누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분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요번에 지방자치법에서 사실은 가장 저기 시민사회에서 원했던 주민자치력의 전환에 관련된 거는 거기 통째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뭐 소장님께서 어떻게 공론장이랑 지방자치랑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해 나가야 될 거냐 의견을 물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주민들이 현재 그 우리가 우리 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 나갈 때 의회라든가 의회 역할도 있고 주민이 또 계속 견제해야 되는 역할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현실을 알아가는 파악해가는 그런 장으로서 공론장이 계속 소리가 연결됐다가 연결되지 않았다가 이상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 네.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접속할 때도 좀 온라인 상황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잘 들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요까지 일단 뭐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들,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말씀을 중간 정도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박사님, 소리 들리시죠? 지금 박사님 차 안에 계세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네네네. 네, 막연하게 예,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면. 네.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된다.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특히 분권은 제도적 완성이 없으면 분권은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완성을 헌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국민투표나 아니면 조례지정개표 청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이 수기민주주의적 도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분권을 촉진시키고 확산시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뭐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한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각 지역마다 공론장에서 놓치지 말고 좀 논의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입법이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는 빨리 시민들이 입법에 대한 인식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이 1000개가 안 돼요,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이 1400개입니다. 1400개. 법률이 너무 많아서 자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치행정이란 말로 표현되지만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조례에서 시작돼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네, 조금 모았다가 다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